2021년 미국 텍사스 법정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뒤흔들 만한 판결을 내립니다. 배심원단은 인텔이 반도체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무려 21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VLSI 테크놀로지에 지급하라고 편결합니다. 이 판결은 단일 특허 소송으로는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초대형 사건이었고,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눈을 떼지 못한 법정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VLSI는 단순한 특허 괴물인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자인가? 이 질문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VLSI는 오랜 기간 인텔과 경쟁한 반도체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VLSI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로부터 몇몇 특허권을 인수한 뒤 직접 기술을 생산하거나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신 특허 수익화를 주요 사업 모델로 삼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회사를 기술 없는 수금 회사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특허가 유효한가, 그리고 침해가 있었는가였습니다. VLSI가 제기한 2건의 특허는 각각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과 클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기술 모두 현대 CPU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었고, 인텔의 여러 프로세서에서 이를 구현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배심원단은 결국 인텔의 침해를 인정하며 VLSI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인텔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며 기술적 중복성과 특허, 무효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텔은 항소에 나서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도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른 텍사스 법정에서는 동일한 사건의 다른 특허에 대해 인텔이 승소하기도 했고, 일부는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VLSI 대 인텔은 단순한 한 건의 소송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금전 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특허 전략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산업 권력 투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텔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온 기술 제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쟁 심화와 기술 격차로 인해 점차 시장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VLSI와의 초대형 소송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인텔의 기업 가치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VLSI의 전략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기술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고,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거대 기업들을 압박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특허 괴물이라기보다는 권리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XP로부터 인수한 특허들은 실제 상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방어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특허의 실효성과 윤리성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VLSI의 특허는 실제 기술 혁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흔적을 재구성에 권리화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VLSI 측은 기술은 아이디어일 뿐이며 그것을 누가 시장에 먼저 내놓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법적으로 보호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단순한 침해 여부를 넘어 기술과 법, 윤리의 경계선을 시험한 상징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실로 컸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반에 걸쳐 특허 방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거나 아예 특허 수익화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유사한 공격형 특허 비즈니스가 증가했고,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칩, 오지 모뎀 칩 분야에서 비슷한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특허 전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배심원단이 기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회로 구조, 전력 효율 알고리즘, 클럭 제어 기술 등은 비전문가에게는 매우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전문가 증언과 함께 시각자료, 기술 모형 등을 통해 배심원들이 기술적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기술 기반 소송에서 설명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VLSI가 승소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기술 전문 매체에서는 법이 지나치게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실제 혁신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시달리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VLSI처럼 R&D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이 거액을 배상받는 구조에 대해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자의 이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은 기술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으며 특허는 발명의 권리일 뿐 사용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두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기술 기업이라면 언제든 특허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도 한 조항의 특허에 의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법적으로 방어하는 역량이 단순한 R&D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텔은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VLSI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갔고 일부 사건에서는 승소하며 손실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해 인텔을 비롯한 모든 반도체 기업이 특허를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술을 실현하는 기업과 그 기술을 법적으로 소유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VLSI와 인텔의 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 절차, 신규 소송, 관련 특허의 무효 심판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허의 가치와 해석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송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와 기술 기업들에게 특허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곧 자산이며 그 자산은 법의 언어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기술을 가장 잘 개발하느냐를 넘어서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텔과 VLSI의 특허 전쟁은 바로 그 시대 변화의 전조였습니다.